자, 그럼 16-4 문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자 쭉 IR 하셔야죠. 그래서 div 클래스 콘텐츠 그리고 컨텐츠의 자식 헤더와 섹션과 헤더의 자식 h2p 섹션의 자식 아티클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세그먼트 세그먼트의 자식 h3과 p 태그와 div까지 그리고 이미지 넣을 거니까요 여기다가 자, 이미지 경로에서 아티클에 이미지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i1, i2, i3, i4까지 자, 그럼 이제 글씨 형태 먼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E는 폰트 웨이트 볼드 폰트 사이즈는 36픽셀에 라인 하이트는 40픽셀, 80픽셀 글씨 색깔은 검정색 p 태그는 할 거 없고요. 그리고 헤더에다가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그리고 H3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리고 디자인된 거 모양을 보니까요. 자, 컨텐츠 03. 자, 그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세그먼트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줘서 가운데로 정렬시켜 놓을 겁니다. 그리고 p 태그는 글상자이기 때문에 80, 높이 80픽셀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1차적인 모양은 자, 이런 식으로는 보여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너비하고 높이 주겠습니다. 자, 컨텐츠 헤더 여기는 높이 줄 필요 없고요. 섹션은 너비가 1080 픽셀. 그리고 아티클은요, 각각 이 하나가 아티클 크기죠. 확인해 보니까는 250 픽셀. 아티클은 너비가 250 픽셀. 자, 그러면은 이미지는 250 픽셀에 꽉 차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너비 줄 필요가 없고요. 자, 세그먼트 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 여기까지 너비 다 주고 봤더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높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높이는 자식이 없는 것만, 그러니까 즉 이미지에다가 높이 240 픽셀에, 자, 그리고 아래쪽에 가서 그림. 자, 그림 주셔야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픽처 01과 백그라운드 이미지 픽처 02와 백그라운드 이미지 05 07까지 그냥 135로 줬어요. 자, 그림이 이제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에다가 백그라운드 3총사,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와 백그라운드 포지션 센터 주시면 자, 온전하게 그림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럼 이제 정렬하겠습니다. 자, 섹션은요, 마진 0, 오토 줘서 중앙을 중요시킬 거고요. 그리고 아티클들, 자, 정렬시킬 건데, 그 전에, 자,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이제 세그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자, 배경이 어두운 색이죠.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세그먼트 쪽에 가셔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A 투명도 있는 색깔로 줄 거예요. 그래서 0, 0, 0 주면 검정색인데 검정색의 투명도를 0.7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근데 0.7 정도 주었더니 글씨가 안 보일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글씨 전부 다 흰색으로 바꾸죠. 자, 컬러 흰색으로 주었더니, 자, 제목 H3과 DIV는 컬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붐으로부터 상속을 못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는 지워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가운데 영역을 쓰니까는 아티크들은요. 자, 플로트, 레프트를 줘서 수평을 정렬시킬 겁니다. 네, 사이에 여백이 없으니까요. 각각 사이에다가 여백을 마진 위아래로는 0, 좌우로 10 픽셀씩 주시면 이렇게 여백 생기겠죠. 자, 그리고 플로트 주었으니까는 이 부모에게, 아티클의 부모에게 오버플로 히든을 줄 건데요. 자, 이건 지금 우리가 모양을 볼 게 있기 때문에 잠깐 생략을 해놓고 갈 거예요. 잠깐. 자, 그래서 일단 우선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백질 주겠습니다. 자, 컨텐츠에게는요, 패딩 위아래로 160 픽셀, 좌우로는 0. 그러면은, 자, 요렇게 보일 테고요. 자, 여기 섹션 위쪽으로도 여백 80 픽셀 필요하죠. 섹션 위쪽으로 마진 탑 80 픽셀. 자, 그리고 세그먼트 부분 보았더니 세그먼트는 요만큼이 세그먼트고 안쪽으로 여백이 들어가네요. 요만큼. 자, 세그먼트 안쪽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도 세그먼트한테 가서 패딩 위아래로 40 픽셀 그리고 좌우로도 요만큼씩의 여백이 들어가야지. 자, 얘네가 너무 글자가 좌우 끝으로 붙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는 20 픽셀씩만 주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세그먼트가 아티클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중첩이 되려고 하면은 중첩될 대상한테 우리는 포지션을 줄 거거든요. 여기다가 포지션 앱솔루트 이럴 때 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자, 이미지와 중첩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세그먼트 한 게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었지만요. 이 상태에서 주면은 그냥 이 현재 위치에서 중첩되고 있는 형태만 보여지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자, 포지션일 때 우리가 너비 값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요. 자, 너비는 최대 너비를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아티클에게 포지션, 자, 릴레이티브를 적용해 주시면은, 자, 최대 너비라고 하는 건요, 아티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또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포지션을 쓰면은 반드시, 자, 세그먼트의 부모 아티클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적용해 주셔야 될 거고요. 플로트를 쓰면요, 누구에게? 플로트가 적용되어 있는 아티클의 부모 섹션에게 오버플로 히든을 적용해 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앱슬로트 쪽으로 가서요. 자, 얘네가 중첩이 되려면 위치가 어디로 가지 되느냐 하면요. 지금 얘가 부여됐기 때문에 부모는 높이를 잃어버렸고 딱 이미지 크기만큼 이 빨간색 영역만큼 아티클의 크기가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위에서부터 0으로 돼야지 위에 딱 붙겠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탑 0을 주면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쓸 건데 어떤 기능을 쓸 거냐면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글씨가 보여지고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보이게 하려면요. 자, 얘는 위에서부터 높이 값인 240픽셀만큼 이동을 해 있어야지 이 모양이 이렇게 그림이 온전하게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높이 값이 자, 뭐 200이 됐던 얼마가 됐던 하면은 얘네가 움직임을 갖게끔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244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폴더에서 자, 브라켓의 미리 보기 이거에 말고요. 이거 말고 자, 폴더에서 자, 우리 문서를 한번 열어 주시겠어요? 폴더 더블 클릭 해가지고 자, 열으셨나요? 자, 여기서 F12를 누를 거예요. F12. F12를 누르시면은 개발자 모드라고 하는 게 열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닫혀 있는 거를 찾아가시면 얘네가 하나씩 하나씩 열릴 건데요. 자, 나는 여기 자, 이 세그먼트 영역 찾고 싶다 그러시면은 세그먼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검사라고 하는 거를 눌러도 해당하는 위치로 이렇게 커서가 옮겨질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택되어 있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선택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자, 이 영역 보이시나요?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영역의 위치예요.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 자, 스타일 쪽을 보시면요. 어떠한 속성들이 적용되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16-4 스타일이라고 나와져 있는 건 지금 여기에서 작성되어 있는 스타일이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 이 해당하는 값을 여기에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바꿀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딱 이렇게 놓으시면은 뭔가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얘가 바뀐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위나 아래로 움직이시면 숫자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탑에 대한 값이 Shift 누르고 위로 올리시면은 증가할 거고, 자, 다시 Shift 누르고 아래로 방향키를 내리시면은 값이 감소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이실 거거든요.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위아래로 움직이게끔 하려면요, 이 탑의 값이 자, 244부터 0까지 또는 0부터 240까지 이 값을 변화시키면 이 영역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할 수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신 거거든요. 자, 맞죠? 자, 그래서 이 속성을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다른 속성이 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트랜지션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트랜지션에서 여기다가 프로퍼티라고 하나 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요, 특정 상황일 때 프로퍼티라고 하는 건 속성이죠. 이 속성 이름을 말하는 건데요. 변형시킬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값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탑에 대한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은 세그먼트가 이동하는 걸 봤죠. 그래서 변형시킬 속성은 탑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탑을 변형시킬 거예요. 탑 써주시고. 자, 써주셨나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자, 변형시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치면은 얘가 지속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얘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s라고 놓으시면은 1초 동안 얘가 0부터 240까지, 244부터 0까지 왔다 갔다 하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나는 더 빠른 속도를 원해요. 그러면은 얘를 소수점 형태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0.5s라고 쓰면은 0.5초.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어느 때 움직임을 갖도록 할 거냐라고 하면요. 자, 우리는 아티클이라고 하는 영역에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작동시킬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아래에다가요. 아티클까지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자, 마우스가 아티클 영역 위로 올라갔을 때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상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자, 마우스가 올라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롤 오버라고 합니다. 롤 오버. 그거를 여기서는 줄여가지고 HOVER에서 호버라고 쓰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아티클이지만요. 아티클의 마우스가 올려져 있을 때 해당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근데 뒤에다가 마우스가 올려져 있을 때의 자식 세그먼트를 우리 또 별도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요, 섹션의 자식인 아티클에게 마우스가 올려졌을 때 세그먼트를 별도로 선택할 건데,
아티클에 마우스가 올려졌을 때 세그먼트는 어떻게 할 거냐? 자, 탑에 대한 값을 0으로 쓸 거예요. 0. 자, 그러면은 똑같은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한번 선택되고 아래에서 한번 선택이 됐죠. 자, 세그먼트가 여기서 보시면요. 위에서 한번 선택이 됐고 아래에서 한번 선택이 된 거예요. 똑같은 세그먼트가. 다만 상태가 다른 것 뿐이죠. 자, 위에 거는 마우스가 반응하지 않았을 때 세그먼트, 아래 거는 마우스가 올려졌을 때 세그먼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탑이 위에서부터 240만큼 떨어져 있겠지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는 탑이 0만큼 붙어 있는 상태로 보일 거거든요. 이거를 변형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하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섹션의 크기는 요만큼이겠죠? 파란색으로 다시. 섹션의 크기는 요만큼일 거예요. 자, 맞죠?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포지션 앱솔루트로 부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에 대한 높이는 부모한테 영향을 주고 있지를 않잖아요. 자, 그래서 디마케이션 박스가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미지 영역만 부모한테 영향을 줄 거고, 부모는 결국은 섹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값을 설정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파란색 영역 벗어나는 거, 오버플로우 히든 시켜버리면은 이 아래 거는 보여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주석 처리해놨던 섹션에 오버플로우 히든을 다시 얘를 복구시킬 거예요. 복구시켜 놓고 이제 확인하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자, 근데 나는 얘를요 위에서 아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오게끔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좌표값을 여러분들이 잘 바꾸시면 되겠죠. 그러면 탑 지워버리고, 자, 보여지는 거는 레프트가 0일 때 보여질 건데 안 보이는 건 얘가 레프트가 얼마큼이 돼야지 되느냐. 자, 만약에 나는 왼쪽에서 보여지는 거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마이너스 250 픽셀만큼 이동되는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면요. 자, 마이너스 250이면은 왼쪽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프로퍼티도 탑이 아니라 레프트로 바꿔주시고 속성을. 자, 여기에 쓰는 건 속성 이름을 쓰는 거예요. 속성을.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 그리고 여기 미안해. 하나 탑 0이라고 넣으셔야죠. 탑 0. 탑 0이 없으면은 아까 세그먼트가 여기에서 250만큼 떨어져 있는 거 여기쯤에 위치가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까 탑 0을 놓아야지 탑 0 위치인 여기. 그래서 이 상태에서 확인하시면 마우스가 왜 이렇게 나올까 이게?
자, 그러면은 세그먼트에다가 우리 너비 값을 줍시다. 자, 세그먼트에 너비 250 픽셀 줄게요. 아, 사라지네. 거꾸로 써놨네요. 얘가 처음에 마이너스 250에 있다가 보일 때는 0으로 와야죠. 거꾸로. 자, 그러면은 얘네가 250위치로 가기 때문에 자, 요게 보이는 건 지금 요런 식으로 보일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세그먼트 영역이 안 보였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아티클을 벗어나는 것들 전부 다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시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세무사 하나 더 열겠습니다. 데이 16-5 플로트 그리고 포지션. 자, H2 쓰시고요. 자, 너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 부유 속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를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요소라고 하는 거를 대표적으로 인라인 요소와 블록 요소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UL, LI 자식으로 H4 그리고 형제로 피 태그를 여러 개를 그냥 넣을게요. 그래서 이게 하나 더 필요할 거니까는 li를 곱하기 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라인 요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과요. 블럭 요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으셔야지 되거든요. 자, 인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긴 모양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 요소라고 하는 거는 한 줄에 나란히 놓여지는 구조를 가진 거고요. 블럭 요소는요,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H4 P 태그들이 블럭 요소이기 때문에 만들어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곡차곡 쌓여져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제 자, 기능상의 자, 다시 표현상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요. 인라인 요소라고 하는 거는 너비와 높이를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요. 블럭은요. 너비와 높이를 적용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화면에서 보여지는 모양은요. 인라인 요소는요. 최소 너비와 최소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너비와 가장 작은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라인 요소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0으로 해서 화면상에 표현이 되지를 않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N은요. 자, 블럭은 자, 너비는 최대 너비와 최소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즉 최소 너비와 최소 높이는 자식 요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블럭은요 최대 너비는 자 부모 너비를 가득 채우지만 최소 높이는 얘도 역시 자식 요소의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박스 하나 그려 주시고요. 레전드 형제로 H3. 자, 그래서 레전드에다가는 플로트 쓰시고요. 자, 너비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플로트. 자, 그래서 여기서 P 태그. 자, 너비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플로트는요. 자, 인라인 요소와
자, 같은 모양을 가져요. 그러니까 즉 최소 너비와 최소 높이를 갖는다 하는 거예요. 인라인처럼. 자, 그러면 포지션은요. 자, 우리는 여기서는 높이 값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 이유는 즉슨 자식이 없을 때만 높이를 줄 거기 때문에 자, 자식이 있을 때는 뭐 어차피 우리는 높이를 상관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비값만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비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포지션은요. 자, 블럭 요소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포지션이 적용된 요소에는 어떻게 너비를 적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약간 시간 오버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우리 한번 DIV로 한번 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필드셋 써놓은 거 안에다가 div 박스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안에 자식으로 클래스, 자, 자식이니까 차일드, 그리고 C1 쓸 거고요. 아래다가는 그냥 C1이라고만 쓰겠습니다. C1 쓸 거고, 그리고 자, 포지션에 대한 필드셋은 C2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문자를 하나씩 남겨 놓을 거고요. 자, 이 박스 C1과 C2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자, 스타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5 스타일.css 하나 만들 거고요. 자, 클래스 박스는 자, 너비 자, 400과 높이 400으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박스에 자식 div 둘 다 똑같이 들어있죠. 얘네 둘한테는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F90 줄 거고, 위에 것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신다면요, 지금은 둘 다 동일한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거 400으로 주니까 너무 크니까 이거 그냥 높이 100으로만 줄게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어졌겠죠. 두 개 똑같이.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C1에다가 플로트를 적용 한번 해볼 거고요. C2에다가는 포지션을 적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C1에다 플로트 레프트 주시고, C2에다가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예요. 자, 그럼 플로트로 적용이 된 거는요, 최소 너비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포지션은 일단 좌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좌표를 레프트 0이라고 한번 주시면요. 뭐가 잘못됐는데? 자, 일단은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자, 너비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 포지션은 블록 요소처럼 최대 너비를 가질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이 적용되었을 때 우리는 너비 값을 주시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 플로우 따라하기 한번 봐보시면은,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오늘은 포지션까지 했으니까, 자, 스타일 작성 순서 봐보시면은 아래쪽에, 자, 이제 우리가 하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중첩되어야 할 요소에게 포지션 앱솔루트를 적용하고 부모에게 릴레이티브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시면 너비 적용하는 부분에서요. 자, 해당 요소의 포지션 앱솔루트가 적용될 때 너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를 저와 같이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요. 자, 이제 우리 픽시드 부분 남아있고, 그리고, HTML5가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시멘틱 태그와 함께 그 플렉스박스라고 하는 레이아웃 속성이 새롭게 등장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플렉스박스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